서울역 연세공감의원 마취통증의학과 남승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에 이제 이종성 원장님이랑 이제 송은철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좀 더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얘기 들으시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뭔 얘기하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왜 어떤 원리로 이걸 이렇게 적용하는지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근거가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그러니까 JS 오늘은 이제 처음이니까 DTR과 이제 인솔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시켜 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JSHA 정말 좋은 거니까 여기 이거를 환자한테 이제 꼭 적용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여기를 와야 되겠다는 마음까지 생기게 하는 게 제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목표입니다. JSHA를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인솔을 어떤 근거로 사용을 하는 건가, 그리고 이제 이 DTR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근거가 있는 건가, 그리고 앞에서 이제 소 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새롭게 이제 저희가 인솔 적용하는 방법이 이제 BIT라고 브레이브 인솔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어떤 원리로 적용되는 건가,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종성 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발 이제 발가락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잘 안 낫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학회도 가보고 다 하다가 이제 여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안착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되실 겁니다. JSHA 처음 시작한 건 이제 2022년 12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이거를 보고 이제 배우면서 이게 진짜 통증 치료의 이제 근본이구나. 이거를 해야 이제 환자분을 이제 올바른 길로 이제 인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왜 JSHA를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전에 다 경험하셨겠지만 보통은 이제 아픈 부분에 집중해서 대부분 치료를 합니다. 저희가 허리 아프면 뭐 디스크, 뭐 바세, 그리고 뭐 무릎 아프면은 메니스커스나 리가먼트 뭐 그쪽에 다 하고, 그거 해도 좀 잘 안 나오면은 뭐 너브 하이드로 다이섹션도 해보고 하는데, 이제 뭐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이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재발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을 해결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재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본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거는 저희는 이제 JSHA에서는 이제 염증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결과물인 거고, 염증은 그 염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결국은 이제 척추와 관절의 이제 부정열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염증이라는 건. 이제 자동차로 예를 들면 자동차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타이어는 이제 휠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으면, 저렇게 이제 휠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으면 편마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차 정비하러 가면 타이어 편마모 생기셨어요, 타이어 가셔야 돼요 하면서 그 정비 기사님이 또 하나를 하라고 해요. 휠 얼라이먼트 맞추셔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휠 얼라이먼트를 안 맞췄어요. 그럼 휠 얼라이먼트를 안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똑같이 타이어 편마모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어만 가는 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대증요법인 거고, 휠 얼라이먼트를 맞춰줘야 그게 이제 진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JSH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좀 멋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JSHA는 이제 구조적, 기능적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염증은 이제 결과물인데 그 염증만 치료하는 거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일으키는 말 얼라이먼트를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치료하기만 해도 충분히 염증도 좋아지고 기능도 좋아지고 안정성까지 높여주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구조적, 기능적 접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구조적 접근 방법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스파인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환자분이 이제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꼬여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이제 인솔을 사용을 해서 그 COG라는 걸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환자분 보시면 저 제일 왼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그 사진 보시면은 COG가 이제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이제 시피스 퓨비스랑 세이크럴 크레스트랑 이제 C2의 오돈토이드 프로트까지 이렇게 이제 딱 맞춰주는 거, 이게 이제 COG를 맞춰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인솔이랑 주사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구조적 접근하는 거고요. 기능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정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안정성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피드백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퍼포먼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으면 저희 몸은 이제 움직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보행의 안정성이 떨어져 있다. 그 보행의 안정성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쉽게 다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종성 원장님이 앞에서 이제 뭐 맨발 체크하고 한발 서기 하고 뭐 쪼그려 앉기 하고 이런 검사들을 하는 거는 이제 발의 고유 수용성 감각이랑 발의 내재근 그리고 발목의 가동성과 안정성, 그러니까 대둔근의 기능을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행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고, 그리고 이게 신체 불균형의 원인입니다. 네. JSH는 이제 발과 발목의 문제가 신체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치료하냐? 그 사람은 이제 중력하에 움직이는 이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구조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게 중심선을 맞추는 겁니다. 무게 중심선이 맞지 않으면 우리 몸은 이 무게 중심선을 맞추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메카니컬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솔을 사용해서 발과 발목의 정렬을 맞춤으로써 이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JSHA는 구조적 동력 접근 방식이고, 대부분의 통증은 척추의 불균형으로부터 시작합니다라는 개념으로 통증의 근원인 척추의 불균형을 찾아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S에서 가장 다른 치료 방법들이랑 이제 JS의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거든요. 인솔 쓰는 거랑 이제 DTR을 하는 겁니다. 이제 JSH는 이제 다리 길이로 인한 천추의 변이와 이로 인한 경막의 긴장, 고상성, 기능성 측만증에 줄목해서 이걸 치료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인솔로 이 1차적 고리를 끊는 거고, 그리고 단축된 다혈근을 DTR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힐리푸트 인솔의 이제 이론적 근거는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논문은 이제 비특이적 요통을 가진 환자 중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 환자 이제 80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다리 길이 차이가 허리 통증과 요추 측만을 유발을 한다. 그래서 다리 길이 차이를 치료하는 가장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 이제 힐리푸트 인솔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은 그 로우 백페인이랑 다리 길이 차이의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이거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원래 바스 스코어 이제 7.8이었던 환자를 4개월 동안 팔로우업을 하니까 이제 1.1까지 떨어졌고, 2년 동안 팔로우업 했을 때는 0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악화된 케이스는 없었고 젊을수록 더 효과가 좋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힐리푸트 인솔을 쓰는 거는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 요통 환자에서 통증 호전과 자세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부작용 없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이 논문은 이제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자세 불균형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JSA 치료 컨셉이랑 엑스레이 분석하는 방법이랑 인솔 사용하는 방식이 거의 유사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앞에서 막 보여드렸던 요통뿐만 아니라 신체 다양한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증례를 보고한 논문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세 불균형은 몸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힘이 필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메카니컬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고, 그 메카니컬 스트레스가 통증을 유발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치료했던 통증 부위 근처나 메카니컬 체인에 의해서 이제 통증이 유발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분은 이제 다르게 이제 세 가지를 원인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CNS, 세이크럴 베이스, 그리고 이제 앵클 앤 핏입니다. 그게 이제 CNS는 해부학적으로 신경계의 중심이고, 그 세이크럴 베이스는 인체의 기하학적 형태의 중심이고, 발과 발목은 중력과 그 몸의 이제 그 사이에 있는 중심입니다. 그게 이제 JSHA가 이제 추구하는 이제 앵클 핏, 세이크럴 베이스, CNS의 정렬을 맞춘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각 경계에서 몸의 중심성, 구조적 균형, 기능적 조화가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이제 정렬이 맞을 때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기능을 작용한다고 이제 이 논문의 저자도 말씀을 하시는데, J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이크럴 베이스가 맞고 그 CIS가 잘 맞았을 때 브레인이 이제 정상 기능을 하면서 그 근육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랑 JSA 개념이랑 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개념이 이제 거의 일치하는 거죠. 그걸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힐리푸트 인솔을 써서 앵클이랑 발을 교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세이크럴 베이스의 균형을 맞춰주면 CNS가 정상 기능을 회복을 해서 통증의 근본 원인인 통증의 원인이 이제 메카니컬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자세가 좋아지고 통증이 감소한다. 이런 순서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사진 보시면 이제 다리 길이 차이가 나서 이제 세이크럴 베이스가 맞지 않았던 부분들을 힐리푸트 인솔을 써서 이제 세이크럴 베이스를 맞춰주면 휘었던 척추를 바르게 할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사진을 보면 이제 왼쪽이 이제 오른쪽 사진 먼저 프리트리트먼트 사진 보시면 다리 길이 차이가 이제 18mm가 있었는데 25mm 깔창을 써서 이제 맞춰주니까 스콜리오시스 각도가 원래 13도였던 게 이제 9도로 감소했다는 그런 사진이고요. 단순히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만 그 차이가 보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지탈 밸런스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세이크럴 앵글이 이제 원래 52도였는데 35도로 감소했다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선생님이 본인이 이제 그 치료했던 환자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페인 스코어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로 나타내 주셨는데 보면은 단순히 이제 허리 쪽만 통증이 아니라 헤드 앤 넥, 그리고 소락스, 룸보세이크랄, 펠비스, 사이, 니, 레그, 풋 몸 전체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 사진을 보면 처음에 이제 안 좋았던 사진이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화살표 된 거 보시면 저렇게 이제 힐리푸트 인솔을 쓴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힐리푸트 인솔을 써서 골반과 척추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체 여러 부위의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DTR과 이제 함께 적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DTR이라는 거를 사실 처음 듣고 이제 이해하시는 선생님들도 뭐 있으시겠지만 저거 되게 황당하게 느끼시는 선생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축된 다혈근을 주사를 했는데 경막의 긴장을 완화시켜 준다? 그게 말이 되는 건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말이 되는 게 그리고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크레니오세이크럴 시스템이랑 마이오듀랄 브릿지 그리고 크레니오세이크럴 테크닉이라고 하는 3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크레니오세이크럴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천추와 이제 두개골은 이제 경막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천추의 변이는 경막을 통해 두개골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개골이나 경추의 문제가 이제 천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어센딩 타입, 디센딩 타입을 얘기하는 건데 둘 다 이제 사실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솔로 이제 아래서부터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 DTR로 위에서부터 이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를 같이 했을 때가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주사한다고 이제 듀라의 텐션이 릴리스 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마이오듀랄 브릿지라고 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마이오듀랄 브릿지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논문에서 밝히는 것은 유칼 리가먼트는 메닝고 버테브라 리가먼트를 통해 듀라와 연결되어 있고 상부 경부의 움직임은 척추관 내 스파이널 코드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후두부 인대와 뼈와 근육은 듀라와 연결되어 있어서 텐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듀라랑 근육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근육을 치료를 하면 듀라의 텐션을 줄여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유칼 리가먼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듀라고요. 그래서 이 유칼 리가먼트를 잡아당기니까 듀라의 텐션이 유발된 거 이게 이제 근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듀라랑 유칼 리가먼트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랑 저희가 이제 보통 C제로, C2를 주사를 많이 하는데 여기 주사하면 이제 텐션을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여기는 주사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통이 있거나 하면은 대부분 여기다가 주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그 두통이나 목 통증은 저거 하면 좋아질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걸 해가지고 다리나 이런 쪽까지 실제로 좋아질 수 있어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 도수 치료 테크닉 중에 이제 CST라고 서브오스탈만 치료하는 그런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크닉을 그 구사하는 선생님들도 그런 이제 그 의문을 이제 가졌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논문을 이분들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해봤습니다. 238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해봤더니 실제로 서브오스피탈만 치료를 했는데 이제 햄스트링 쪽에 이제 통증이나 이제 그 텐션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논문이고, 실제로 CST가 그 햄스트링을 직접 타겟팅해서 이제 치료하는 테크닉보다 CST로 서브오스피탈만 이제 타겟해서 치료했을 때가 훨씬 효과가 좋았다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DTR의 치료 포인트는 해부학적으로 합당한 부위고, DTR만으로도 신체 여러 부위의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STR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마이오듀랄 브릿지라는 것은 경추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홀 스파인에 다 있습니다. STR의 증상의 반대 부위를 주사를 한다, 뭐 신경이 당겨진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거든요. SP가 이제 오른쪽으로 돌면 왼쪽 신경을 잡아당겨서 이 신경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 기능을 이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다혈근에 주사를 해서 SP를 정상적으로 돌려주면 이제 기능도 개선되고 통증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주사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해부학적으로도 이 로테이션 시켰을 때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거를, 신경이 실제로 잡아당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제로의 이제 주사 포인트는 이제 이니온과 마스토이드 사이, 그러니까 트레페지우스 아래쪽으로 이제 주사를 하고요. S2는 이제 PSIS 사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인솔과 DTR을 같이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좋거든요. 그거는 그 펑셔널 레그 렌스 디스커런시 어몽 페디아트릭 스콜리오시스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논문은 어떤 논문이냐면, 크레니오 서비컬 정션의 미스얼라이먼트는 신경 근육학적 불균형을 일으켜서 다리 길이 차이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다리 길이 차이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정을 했더니 다리 길이 차이가 사라졌다, 결론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제 DTR을 하면 다리 길이 차이도 이제 교정을 시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엎드려서 이분이 교정을 하고 측정을 하니까 이렇게 차이 났던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분해졌다.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지만, 결국은 누워 있을 때는 저게 되는데 서면 그대로 다시 이제 무너지는 거죠. 앞에서 이종석 원장이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중력의 힘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솔을 깔아서 그 부분을 이제 고정을 해주고, 이제 꾸준한 운동과 이제 치료를 계속하면 나중에 이제 깔창을 뺐을 때도 그 좋아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이제 유리하다는 거, 중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증명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브오스피탈 머슬의 이제 스페즘은 마이오듀랄 브릿지를 통해서 스파이널 코드의 텐션을 유발할 수 있고, 이 텐션이 헤데이크나 넥페인뿐 아니라 시스테믹 심틈이나 다리 길이 차이에 의한 펑셔널 스콜리오시스까지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JS의 치료 포인트는 해부학적으로 합당하고, DTR만 해도 신체의 여러 부위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증상의 반대편에 주사하는 STR도 해부학적으로 합당하고요. 다리 길이 차이에 의한 척추의 불균형이 있다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불균형을 같이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가장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이종석 원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이제 대퇴골두 차이를 기준으로 인솔을 적용을 했었고, 그게 이제 세이크럴 베이스니까 수평이 되는 걸 저희가 목표로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인솔 적용 방법은 이 높이보다는 이 방향성을 조금 더 중시하고, 엑스레이보다는 이제 피지컬을 훨씬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최근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적용을 하면 어떤 차이가 생기냐 하면, 이게 이제 그 다리 길이 사이만 보고 저희가 왼쪽에 10mm를 올렸던 환자분인데, 근데 다시 이제 BIT를 해서 이제 좌외 깔창을 깔고 좌외 문혹 깔창을 깔고, 보시면 이때 다리 길이 차이만으로 보정했을 때는 아직도 목이 교정이 안 돼 있던 환자가 이거 당일날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교정되는 요런 차이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왼쪽에 이제 15mm 깔창을 까셨던 분인데 계속 여기랑 여기가 안 맞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도 좌외 깔창, 좌외 문혹 깔창을 깔고 요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펴지고 이렇게 훨씬 더 이제 COG가 맞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BIT의 이제 이 기본 원리는 뭐냐? 이제 발은 이제 주춧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리는 이제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주춧돌에 문제가 생겼어요. 발이랑 발목의 정렬이 맞지 않아서. 그럼 당연히 기둥이랑 이제 여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렬이 안 맞고 이제 무너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금이 가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고치려면 이거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인솔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발목을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제 교정이 되냐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은 이제 발목 근육의 고유 수용성 감각이 보행 중 안정성과 하지 운동학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제 조사한 논문인데요.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발목 근육의 고유 수용기는 보행 스윙 단계 중 자세와 균형 제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솔을 통해서 발목의 고유 수용성 감각을 조절하면 자세를 교정할 수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환자분 발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발만 봐도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못 걷고 있는 거고 발목 정렬이 맞지 않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 프로네이션 돼 있고 수피네이션 돼 있는 발목을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게 이제 BIT의 이제 기본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탈로크루랄 조인트, 이게 이제 서브탈랄 조인트, 그리고 티비오 피불라 조인트라고 하는 건데 발목의 안정성은 이 세 개 조인트가 이제 정상 기능을 할 때 이제 그 안정성을 가지고 이제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있으면 그 정상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깔창을 통해서 이제 맞춰준다. 그렇게 맞추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과 발목, 세이크럴 베이스, CNS까지 전달되는 그 CIS를 맞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힐리프트 인솔의 장점은 이 앞에서 말했던 이 좌우 밸런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후 밸런스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환자분 사진 찍어보면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분은 이제 뒤꿈치에만 체중을 지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요추부에 이제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요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힐리프트 인솔을 써서 이제 뒤쪽을 이제 좀 올려주면 어쩔 수 없이 발가락에 힘을 줘야 돼요. 그 발가락의 그 펑션에 이제 자극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증 회복과 밸런스 회복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뒤에 아마 다시 설명하실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이제 그때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저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환자분 세워서 서보시라고 해서 발 모양을 봐서 이분이 발목이 프로네이션 돼 있는지 수피네이션 돼 있는지 일단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엑스레이로 이 높이 차이랑 회전 변이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깔창이 맞을 것 같다는 거를 한번 BIT로 이제 확인을 해보고 맞으면 그 뭐 시간이 좀 많이 남으면 이제 바로 이제 환자분 가셔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서 확인하고 이제 맞으면 이제 이걸로 하시죠 하면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제 최종 컨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팔로업 엑스레이를 저희가 이제 찍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베어풋 상태로 저희가 찍고 두 번째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인솔을 넣은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찍어봅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이 사람이 인솔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촬영에서 인솔에 효과가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이제 확인을 했으면 세 번째부터는 이제 인솔을 빼고 찍습니다. 그래서 인솔을 빼도 환자 몸이 변해 있거든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러면 환자가 내가 인솔을 쓰면 이렇게 몸이 변할 수 있구나. 인솔을 빼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확신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에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신발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신발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이라는 변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베어풋 슈즈라는 걸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베어풋 슈즈고 이게 일반적인 신발입니다. 일반적인 신발은 발볼이 좁기 때문에 발가락을 사용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기능도 떨어뜨려버려요. 전족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찾은 논문 중에 이제 이런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의 서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맹장을 이제 필요 없는 보통 소화 시스템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이제 아펜딕스라고 보통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가신 좀 이제 쓸모 없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역할이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장염이 생겼을 때 그쪽으로 이제 정상상제균이 맹장으로 피신해 있다가 이제 장염이 끝나고 설사가 끝나면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정상상제균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빠르게 이제 장을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이 있다고 2007년에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통증 치료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삶에서 이제 발가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부터 이제 발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발가락의 기능은 이제 토호프 메커니즘으로 보행 효율성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표면에 적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착지 시에 힘을 분산시키고 방향 전환 시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기능을 적혀 있었고 이 논문에서 뭐 토호프 메커니즘이라는 거 뭐 다 아시다시피 발가락으로 차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차고 나가서 힘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힘을 못 쓰면 결국 종아리에 힘을 써야 되고 종아리 힘이 없으면 이제 허벅지 그리고 허리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손만큼이나 발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신경 분포가 엄청 많고 골수용성 감각도 엄청 많고 이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신발은 그걸 이제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발가락이 만약에 이제 정상 기능을 한다면 밑에 무언 물체가 이렇게 있어도 이 발목 안정성이나 몸의 신체 안정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딱딱한 신발을 신고 있어서 저 돌을 밟으면 당연히 이제 발목 염좌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슈퍼카로 예를 들면 그 아까 운동선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발가락이 굉장히 퍼포먼스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슈퍼카 만약에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제 드래그 레이스라고 하잖아요. 낭떠러지 앞에 두고 이제 차 두 대로 가지고 이렇게 풀악셀을 밟아가지고 드래그 레이스를 만약에 하는데 내 차가 브레이크가 안 좋아. 그러면은 풀악셀 밟을 수 있을까요? 풀악셀 못 밟죠. 네. 그런 겁니다. 우리 몸은 그런 걸 엄청 빠르게 인지하고 내 발가락 이상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신체 기능을 이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테빌리티랑 퍼포먼스 같은 동의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점프를 할 때도 발가락을 쓰지 않고 이제 점프를 하면 점프력이 당연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가락을 쓰고 점프하는 거랑 쓰지 않고 점프하는 거는 완전하게 많이 차이나요. 그건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제가 촬영해서 이제 올린 건데요. 이제 발가락이 이제 저희가 이제 발을 이제 제2의 심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발가락을 움직이면 이제 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뭐 찍어 본 건데 이제 발가락을 움직이면 이 종아리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면서 정맥피를 위로 쫙 올려 줍니다. 그 발목을 움직이는 것보다 발가락을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발가락을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발가락을 잘 못 움직이면 저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제 초음파를 안 보더라도 환자분한테 이제 저기 화면에 여기 보시면 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환자분 앉혀놓고 저기 발가락 구부려 보라고 했을 때 저렇게 잘 움직여져야 저게 이제 발가락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저렇게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짜는 힘이 별로 없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발에 의한 변수를 줄이고 치료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신발을 신어야 이제 발가락 기능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선 자세에서 발과 발목의 정렬을 확인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BIT로 이제 인솔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결정이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몸은 이제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치료하면서.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환자가 잘 되지 않으면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솔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인솔만 했는데 손가락 아팠던 분들이 이제 좋아지는 분도 있었고, 뭐 발가락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사가 부담스러우시면 인솔 먼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